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1월 6일 위원회가 스티브 배넌에 대해서 모독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독죄를 적용하겠다,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위원회가 채택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연방 하원에서 전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전체 표결에서 지금 모독죄를 회부할 것이냐라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어제 9명의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원래 10명인데 9명이 참석해서 9대0 전원 만장일치로 이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9명 중에는 2명의 라이노 공화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아담 킨징거라든가 리츠 체니, 이 두 공화당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채택이 됐다고 해서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느냐,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일단 하원에서 회부한다라는 표결을 해서 과반수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방 법무부에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연방 검찰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두고 봐야 합니다. 사실 198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의회 소환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독죄가 기소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의회 소환장이 모독죄로 연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결정들을 하는 데에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고심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1월 6일 위원회에서는 총 19명한테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확실하게 난 거부하겠다라고 밝힌 사람이 지금 스티브 배넌 한 명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브 배넌 한 명의 거부로 끝날지, 아니면 다른 소환장을 받은 증인들도 계속 거부할지,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고, 또 이 안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리츠 체니 지금 연방 하원 의원, 지지율이 동네에서 지금 19%로 떨어졌다, 바닥을 기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비난하는 이야기까지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그제미너에서는 이 배넌의 소환장 준수를 거부하고, 배넌이 의회가 그를 모독죄로 처리하는 데에는 중간에 이 역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계속 길게 늘어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내년 중간 선거 이후로까지 만약에 이걸 미룰 수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소환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독죄가 적용돼서 그것이 체포 내지는 구금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실제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지금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네시 주 정부에서는 포드 자동차에다가 9억 불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빌 리 테네시 주지사가 지금 주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그 관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메가사이트 어소리티 오브 웨스트 테네시라는 서부 테네시 지역의 메가사이트 당국이라는 이제 그 공사를 하나 만드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공사한테 주어지는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년간 관련되어져 있는 문서들을 기밀 문서화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자동차 조립 공장 그리고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그 과정에 관련돼 있는 문서들 중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고 하면은 보통 그 문서들이 언론이라든가 일반 단체들이 요청을 하면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새로운 관청을 만들고 5년 기밀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관청을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초기에 이 사업이 투자가 되고 이 자금이 운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겠다 싶으면 그것을 발표하지 않겠다, 비밀로 5년 동안 감추겠다라는 이야기여서 과연 이것이 지금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혹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맞느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테네시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팬데믹 관련한 문제들이 시급한 것들이 더 많은데, 이제 의무화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거부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해야 될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팬데믹 관련한 사항을 가지고 특별회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뭐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돼, 이런
자동차 회사 유치하는 문제 말고 또 다른 이야기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포드 자동차하고 SK 이노베이션이 56억 달러를 투자해서 5,800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지금 테네시주 멤피스 근처에 있는 지역에다 이 자리를 지금 부지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스탠튼이라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환영은 하지만은 초기에 테네시 주정부에서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인센티브로 주겠다 해가지고 인프라 공사하는 비용 뭐 해가지고 5억 불을 쓰기로 이미 얘기가 다 됐는데, 또 9억 달러를 더 쓰겠다. 그러니까 뭐 더 쓰는 건 아니고 4억 달러를 더 추가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지금 테네시 주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 의회에서 볼 때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잘 봐야 되겠고요. 이게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또 투자처가 옮겨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공장,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서로 기를 쓰고 거의 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관련되어 있는 일이어서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자 알렉산더라는 이 랩 힙합 가수가 믹스를 했죠. 이제 힙합 리믹스로 렛츠고 브랜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좀 달리고 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인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튠즈라는 음원 판매 사이트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 추락에 더 가세하게 될 것이다. 가속도를 더 붙여줄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시건주의 학부모들이 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을 상대로 고소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FBI를 시켜가지고 학교 교육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직원들한테 협박하는 사람들 조사해라라고 이제 법무장관이 했죠. 그런데 뭐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알고 보았더니 이것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을 학교에다 퍼뜨리는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빅테크 회사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 이 사위가 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개인적인 또 이권도 관련이 돼 있고, 이거 도대체가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미시건주 학부모들은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실제 버지니아주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은 자신의 학생이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것도 트랜스젠더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반항하고 주장했던 학부모를 경찰을 불러서 체포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공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의 발단, 그러니까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FBI한테 지시문을 내릴 수 있었던 그 사건의 발단은 사실은 전미교육위원협회 NSBA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NSBA는 전미라고는 되어져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각 주 단위에 있는 주별로 있는 교육위원 협회들이 하나둘씩 이 전미교육위원협회에서 탈퇴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11개 주 협회에서 NSBA하고 단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카고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월요일 저녁에 벌어졌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예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반대 시위하는데 한국인들만 나올 줄 알았더니 미국인들도 동참을 해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 참석한 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시 뒤에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힘당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데요. 뉴스앤포스트가 드디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특파원을 좀 보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된 전문 기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지금 파견이 돼서 부정선거 문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을 이제 전해드릴 겁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한국 내에서 언론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많이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라도 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제 전해드리기로 했고, 전문 기자를 좀 파견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20날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죠. 그 전에 있었죠. 그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내놓은 가처분 신청인데, 20날 첫 심리가 있었습니다. 이 첫 심리에서 깜깜이 경선이었다라는 증거물이 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심리가 끝난 이후에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저희 특파원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만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거 가짜 뉴스다. 조만친 의원이 그 뉴스를 보고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쓴 사람한테 이거는 이제 볼쉣, 완전 소똥이다라는 이제 욕까지 해가면서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의 기사는 마더 존스라는 매체의 데이빗 콘이라는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이 기자 내용에 보면은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법안을 1조 7,500억 달러로 줄이지 않으면 그럼 민주당 탈당하겠다. 이거 이제 조만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보도를 한 것이죠. 만약에 본인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면은 인디펜던트로 있겠다라고, 이제 공화당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독립으로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조만친 의원이 내놓았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서는요, 조만친 상원의원이 수요일 민주당 탈당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그것은 루머고 소똥 같은 얘기다라고 이제 말했다고 보도했고요. 더 게이트웨이 푼딧은 콘 기자가 만친 의원이 조 바이든의 급진적인 마르크스주의 지출 법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만친 의원을 괴롭히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흘린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데이빗 콘이라는 기자가 과거 2016년에도 대선 있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의 가짜 러시아 서류를 유포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기자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놈이죠, 이놈.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새로운 백신 의무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좀 더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욕 경찰들 뿐만이 아니라 소방대원들, 교정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뉴욕시의 근로자, 시 공무원들은 전부 다 백신 의무화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종교적이라든가 의료적인 이유로 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면제를 받게 되면은 대신에 코로나 검사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면제 없애버립니다. 검사 옵션 이거 없애버립니다. 백신 맞거나 아니면 해고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신 의무화에 대한 거부 캠페인이 더 확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독 뉴욕시장은 오히려 더 백신 의무화 규정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내놓은 투표 자유법, 이른바 Freedom to Vote Act라는 것인데요. 이 투표 자유법의 통과를 저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투표결에 붙였는데 49대 51로 저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0명 대 50명인데 도대체 한 명이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배신한 것이 아니라 척 슈머 이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쪽에 표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